안녕하세요. 수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 덴탈아트 치과의 이경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치아 결손이 있는 교정치료에서의 임플란트의 수복이라는 제목으로 증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의 결손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아주 치과에서의 좋은 치료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픽스처는 치근을 대처하는 것이고요. 어버트먼트 앤 크라운은 치관을 대처해서 교합을 회복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아의 결손을 전제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결손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가 발치가 되면 치조제의 변화가 있기도 하고 치열의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아에 결손이 생기면 교합의 지지의 상실이 생기고 하악의 편의가 되고 힘이 어느 한 치아에 집중이 돼서 치아의 이동 및 파절로 이어져서 또 다른 결손에 이르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치아의 상실 이후에 몇 달에서 몇 년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손 치아에 결손 치아가 있으면 먼저 인접 치아에 틸팅이 생기고요. 이런 틸팅에 의해서 대합 치아에 엘롱게이션이 생기고 구치부에 조기 접촉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이 하악의 편의가 생기고 전치부에 패솔로직 마이그레이션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로 전치부의 치아의 상실이 이르게 되고 교합 평면의 붕괴가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프록시말 컨택의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인접치아에 우식이 생기게 되고 음식물이 끼게 되니까 치주질환과 TFO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결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 환자분이 치주질환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치주질환에 의해서 구치부에 동료도가 있고 이 동료도가 있다는 것들은 구치부의 교합의 지지에 소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환자가 하악 전치에 크라우딩이 있기 때문에 구치부의 교합의 소실의 이 상악 전치에 병적인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환자에게는 치주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요. 기존의 수복물을 철거하고 교정용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7번과 26번은 교정 치료 중엔 가능하면 유지하였다가 발치를 하였고요. 교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치아의 위치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16번과 26번은 임플란트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인접치와 대합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정 치료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치부의 교두 감압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안정을 위해서는 구치부의 교합이 커스트 포사 관계에서 임플란트가 위치해야 하고요. 또한 구치부의 이계를 얻을 수 있는 전치부의 관계와 오클루잘 플레인을 개선하는 것들을 교정치료로 우리가 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얻게 된 치료의 결과물이고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교합적 관점에서 벌티컬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의 아이템이고 이 결과로 환자의 교두 감압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치료의 결과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이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치료의 아이템입니다. 교정 치료는 엔터리어 가이던스를 확립함으로 구치부의 이계를 확보하고 따라서 구치부의 로딩을 컨트롤해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위안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치료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교정치료를 원해서 저희 병원에 먼저 내원을 하신 분인데요. 환자는 부정교합을 갖고 있고
36번, 46번의 치아의 결손이 있고 다수의 보철물을 갖고 계신 환자분입니다. 임플란트 관점에서의 교정의 의미는 결손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하 구치부의 바른 대합 관계에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고 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오버로딩이 걸리지 않도록 엔터리어 커플링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교합 양상은 관절이 펄컬럼이고 저작근이 파워포인트고 치아가 작용점인 상급지렛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점에서 아주 가까운 구치부에 강한 힘이 걸리게 되는 것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치부는 버티컬 포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레터럴 포스에서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음식을 씹는 것들은 주로 구치부가 담당하고 전치부에서는 이런 레터럴 포스에 저항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확보해서 구치부의 이계를 확립할 때 구치부에서의 우리가 제작하는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에는 롱제번티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서 보면 구치부의 이계를 얻기 위해서는 전치부의 위치와 형태가 중요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전치부와 위치의 형태는 결국은 구치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이런 구치부의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뜻은 결국은 교두감화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전치부에서의 형태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악구관계의 교합이 안정되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두감화비의 안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치부에서의 커스트 포사 관계가 유지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나 클래스 3 관계에 있어서는 커스트 포사의 관계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지만 치아 자체가 엔드 투 엔드 관계에서는 이런 감압 관계를 위하는데 불리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의 환자를 보자면 구치부 6번의 키가 다 엔드 투 엔드의 관계이고 그리고 전치부 쪽에서는 구치부의 이계를 얻을 수 있는 치아의 위치나 형태가 확보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환자를 성인 교정을 하게 될 적에 우리는 먼저 교정과 의사와 상의를 해서 상하 구치부에서의 감압 관계가 현실적으로 클래스 1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46번에서는 커스트 포사 관계를 얻기 위한 이 관계 자체가 치아가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정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계는 지금 이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거는 하악의 미지오 보칼 커습이 상악의 센트럴 포사에 들어가는 클래스 2 피니싱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교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치부 감압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38번을 발치하고 37번의 디스토 보칼 커습을 상악의 27번의 센트럴 포사에 넣을 수 있는 감압 관계를 얻는 것들이 교정에서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원래 갖고 있는 치근의 방향을 파노라마 CT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비전을 제작하고요. 이 실버로 캐스팅된 그리고 브라켓팅을 위한 레진 페이싱된 프로비저널을 환자 입안에 제작을 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는 목표는 먼저 아치의 코디네이션을 얻고 그리고 전치부에서의 엔터리어 커플링을 확보해서 구치부의 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스를 확립하고 그리고 커스트 포사 관계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구치부의 치아 위치를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한 치아 위치에서의 임플란트에 식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또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6번의 결선부 같은 경우에는 소구치 정도의 아주 쇼트 스팬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고 또 환자 입안에 이미 지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브릿지로서 우리가 보철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안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예지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36번에는 충분한 내구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플란트로 우리가 수복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전을 위한 우리가 그 설계를 하는 디자인의 관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측은 크레스트 피니시라고 좌측은 클래스 1 피니시를 하는 구조를 갖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환자 입안에서는 이런 식의 최종 파이널 골 이미지를 갖게 됐고, 이 파이널 골 이미지를 우리가 모델로 체크해 봤을 적에 본 사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년 이상의 팔로우를 해봤을 적에도 지금 현재의 조건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26번의 결손이 있는 케이스인데요. 나머지 제1대 구치들은 다 보철 치료가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환자가 TMD가 있고 좌측 관절에 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교합을 갖고 계시죠. 이것은 크레스트 디비전 2의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구치부의 디스크루전을 얻기에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과 46번이 엔드-투-엔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철물을 제작할 적에도 아주 플랫한 오클루잘 서페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두감압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커스밴 포사 관계를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치부의 위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 우리가 아주 안정적인 그 전치부 관계를 보면 아주 상하하게 적절한 오버제 오버바이스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악의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악 사이에 인터콜로널 스페이스가 확보되어서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이 유지가 되어 있는 이 조건이 아니라 이 환자는 딥바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윙을 했을 적에 구치부에서의 서포트가 아주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하악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관절에 압박을 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서의 TMD가 생긴 것들을 전치부의 엔터리어 커플링에서의 불리한 조건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우리는 이제 교정 치료를 계획하게 됐고요. 특히 치조골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전치부에서는 전반적인 동요도를 보이는 상태이고 환자는 외관의 개선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정 치료를 위한 프로비저널로 기존의 수복물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요. 이때는 원래 치아가 있었던 치아의 원래의 상태와 형태를 최대한 맞춰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이 케이스에서의 교정 치료의 목표는 일단 덴탈 아치의 코디네이션을 이루고 엔터리어 커플링과 버티컬 서포트를 얻기에 유리한 치아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아의 위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본딩 전에 이제 저희가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렇게 찾은 구치부에서의 안정적인 치아의 배열은 결국은 교두감압이 안정해서 유지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두감압의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치부에서의 형태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가 잘 디자인이 되었으면 이런 형태를 입안에서 검증할 수 있는 프로비전을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서 이 부분을 이 형태가 환자 입안에서 잘 순응하고 교합의 안정이 유지가 되는지를 프로비저널 스테이지에서 우리는 검증을 하고 이렇게 검증된 위치와 형태를 최종 보철물로 그대로 이완해서 환자 입안에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형태적으로 잘 구현한 것들이 케이스의 롱제버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 후의 사진이고요. 예, 이것은 단지 커스메틱한 결과를 좋게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악의 후방 편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의 아주 건강한 엔터리어 커플링을 얻어서 치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구치부의 결손을 동반한 또 전치부에서의 브릿지가 아주 조금 동요도를 갖고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케이스를 볼 적에는 환자 입안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환자는 치아에 결손이 있지만 치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가 치아를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힘에 의거한 이유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환자분 입안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먼저 구치부에서의 결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치부에서의 결손이 있다면 전치부 쪽으로 무리한 힘들이 걸리는 상태가 생길 것이고요. 또 남아있는 치아의 구치부의 교합관계도 이렇게 치아의 형태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치아 형태가 마모가 돼서 플랫한 상태에서의 구치부의 감압관계가 된다고 하면 치아에 가해지는 로딩이 치아에 아주 직접적으로 벌티컬하게 전달되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에는 아주 파손적인 힘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환자는 하악 전체에 이런 크라우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치부에서의 감압에 안정되지 않는 조건이 전치부에 무리한 로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일 먼저 이 환자에 있어서 구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양측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아주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치부에서의 브릿지를 철거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디자인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환자분의 골의 이 버콜 인결적인 폭이 아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미적으로 우리가 이 환자에서 이제 최대한의 만족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간 유두부를 우리가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브릿지로 디자인을 한 것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수술 자체는 협설 측의 뼈의 폭을 얻기 위한 스프릿 리치 테크닉을 썼고요. 그리고 전치부 쪽에서의 이런 크라우딩이 상악 전치부에 무리한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악 전치의 크라우딩을 해소하는 스트리핑과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를 해서 전치부에서의 조금 더 생리적인 오버제로 오바이트의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로 디자인된 임플란트의 보철물이고요. 술 후의 렌트겐입니다. 이건 이제 물론 저희가 치료를 끝낸 지 한 12년 정도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치부의 임플란트의 아주 델리케이트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구치부에서의 임플란트의 서브진지발 컨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각으로 돌아봤을 적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구치부에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버티컬 서포트를 확보를 해서 전치부에 무리한 힘이 걸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조금 돌아보면 구치부의 결손과 구치부의 플랫한 오클루잘 플레인을 커스브 앤 포사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구치부의 형태로 재현하는 구치부의 우리가 수복물을 바꾸는 것들이 이 환자의 리스크 팩터를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치부에서는 크라우딩된 하악 전치부의
이 올바른 배열로 교정 치료로 개선을 한 것이 상악 전체의 임플란트의 이 롱제버티를 위해서도 아주 리스크 팩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케이스인데 결손을 동반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환자는 16번의 결손을 갖고 있고 37번의 결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악교정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악교정 수술에 대한 파이널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 서저리로 체크해 본 것이고요. 이게 먼저 술전 교정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전치부에서의 피계 관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스켈레탈 3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 교정 상태에서 상악은 조금 더 설축으로 이동하고 하악은 약간 라비오 버전을 하는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의 설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악에서는 일소구치를 대부분 발치를 하고 상악 전치를 구치부 경사를 시키는 치료를 하고요. 하악은 의도적으로 전치부의 협측 경사를 해서 수술로 이렇게 상악은 루폴트1, 하악은 SSRO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엔테리어 커플링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먼저 상악 전치의 심미적인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하악의 엔테리어 커플링을 확보하고 이런 엔테리어 커플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치부의 감압 관계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치료의 결과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의 모델 서저리와 셋업을 해봤을 적에 상악의 루폴트1과 PSO를 하고 하악은 유니레터럴 스프릿 세그멘탈 레이머스 오스테오토미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상악의 17번과 46번을 클래스 1으로 감압을 하기 위해서는 상악의 17번을 조금 더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유리하다고 모델 서저리에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26번과 36번은 클래스 2로 피니시 하는 것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한테 조금 더 이 구치부의 감압 관계를 수술 후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17번을 후방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우측을 클래스 1에 가깝게 치아를 이동해 달라고 부탁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측은 클래스 1으로 피니시를 하고 좌측은 클래스 2로 피니시를 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수술 후에 적절한 치아 위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디본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본딩을 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감압을 상하악의 감압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치아의 위치 관계가 확보된 것이지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치부의 형태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할 적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적에는 과연 이제 수술이나 교정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인가 아니면 교정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적에 교정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예질성 있는 교합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교정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적에는 셋업을 통해서 올바른 위치를 찾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지는 않고요. 트랜지셔널 임플란트를 이용하거나 사스 임플란트를 이용해 가지고 교정을 진행하고 교정 치료의 파이널 골 이미지가 거의 다 치아 위치 관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은 위치 관계를 지켜주는 것들은 결국은 구치부의 감압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우측은 클래스 1, 좌측은 클래스 2의 커스밴 포사 관계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프로비전 상태에서 이런 위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구치부의 형태를 재현해서 환자 입안에서 이 부분을 검증해 난 다음에 검증된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다 이렇게 끼고 난 상태입니다. 치료 전, 치료 후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한 10여 년 정도 팔로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교합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지금까지 이제 잘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5가지의 케이스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치아에 결손이 생긴다는 것들은 치아 이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는 교합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종교합이 있다는 것은 보철 치료에 개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례가 되기 쉽고요. 따라서 치아에 결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 교정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교정에서는 치아에 결손이 동반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를 동반한 치료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교정 치료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치료의 예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도 우리는 이 교정 치료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의 교정 치료는 올바른 교두 감압비를 확립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치에서 교합을 지지함으로 교정 치료의 예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치료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교정 치료를 동반한 케이스에서 결손이 있는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경험을 증례로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조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이나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